안녕하십니까? 기기 분석 실험 2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각 기기별로 이론, 내용, 실험 결과, 고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pH 미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기 분석법이란 시료 용액 중의 분석 대상 화학종을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해 분석,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전기 분석법의 한 종류로 전위차 분석이 있습니다. 용액에 침투시킨 두 전극 사이의 전위차를 측정하여 목적 이온의 농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pH 미터의 작동 원리입니다. 기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극의 구성은 세 가지로 기준이 되는 기준전극, 농도에 의해 변화를 나타내는 지시전극, 이 두 개가 함께 있는 복합전극이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사용할 버퍼의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핸더스-하셀바흐 공식으로 원하는 pH를 만들 수 있습니다. pH가 7.4인 포스페이트 버퍼를 만들 때 이러한 공식을 이용하여 농도를 구해보면 HPO4는 0.06, H2PO4는 0.04라는 값이 나오게 되어 버퍼 제작에 쓰일 수 있습니다. 실험에 필요한 버퍼와 일반 용액을 이 표와 같이 제조하고 NaOH를 점점 추가할수록 변화하는 pH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버퍼는 어느 정도 일정한 pH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값을 보였고 KCl은 높은 증가를 보였습니다. 버퍼의 pH가 염기성 용액을 추가했을 때 조금씩 상승하는 이유를 토해해본 결과 강염기를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완충 용량이 소모되어 안정적인 pH 유지가 어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버퍼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더 쉽게 pH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추론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 측정치를 이용하여 현재 버퍼에 녹아있는 이수소인산이온과 수소인산이온의 몰 농도를 구해보았는데요. 핸더슨, 하셀바흐식을 통하여 이수소인산이온의 몰 농도는 0.67, 이수소인산이온의 몰 농도는 0.33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흔히 GC라 불리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먼저 크로마토그래피란 물질의 두상에 대한 상호작용 차이를 이용해 분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크로마토그램은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하여 분리되는 물질의 검출 값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림을 말하며 피크, RT, 피크 에리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에 사용되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상으로 기체를 사용하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이며 일정 요량의 운반기체에 시료를 주입하여 성분 분석을 진행합니다. 기기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GC 검출기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저희는 FID, 불꽃 이온화 검출기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개의 컨디션으로 점성 분석을 하였으며 컨디션 1은 카보왁스 컬럼, 컨디션 2는 HP5 컬럼입니다. 디텍터 템프는 각각 200과 300도씨, 컬럼 플로우는 10과 0.5ml per minute입니다. 인넥 템프는 200도씨로 동일하며 오븐 템프는 50도씨로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컨디션 1 믹스트의 크로마토그램이며 이어서 메탄올, 아세톤, 에탄올의 크로마토그램입니다. 사진에 나타난 피크 RT 값들을 보기 쉽게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분석 샘플은 총 3개의 피크가 나타났으며 0.82로 1.182, 1.547 미닛이었으며 메탄올은 0.916, 아세톤은 1.208, 에탄올은 2.028 미닛입니다. 컨디션 2 믹스트의 결과이며 이어서 메탄올, 에탄올, 아세톤의 피크 사진입니다. 분석 샘플은 5.247, 5.435, 5.600 미닛이며 메탄올은 5.246, 5.458, 5.593 미닛입니다. 컨디션 1의 경우 파보왁스를 통해 FID 검출기로 검출된 분석 샘플의 RT를 각 물질의 개별 RT와 비교했을 때 앞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분석 샘플의 첫 번째 피크는 메탄올, 두 번째는 아세톤, 세 번째는 에탄올입니다. 세 가지 물질 중 메탄올이 가장 먼저 검출되었으므로 고정산과의 친화도가 가장 작아 머무름 시간이 가장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컨디션 2의 경우 HP5를 통해 RT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분석 샘플의 첫 번째 피크는 메탄올, 두 번째는 에탄올, 세 번째는 아세톤입니다. 세 가지 물질 중 메탄올이 가장 먼저 검출되었으므로 고정산과의 친화도가 가장 작아 머무름 시간이 가장 짧고 아세톤이 가장 늦게 검출되었으므로 고정산과의 친화도가 가장 높아 머무름 시간이 가장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실험에서 피크의 RT 값이 컨디션에 따라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두 컨디션은 컬럼 플로우와 디텍터 템프가 다릅니다. 컬럼이 서로 다르면 고정상과의 진화도 역시 달라져 RT 값이 달라지고 순서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보왁스는 충전 컬럼이고 HT5는 모세광 컬럼이므로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모세광 컬럼의 RT가 더 늦게 검출됩니다. 카보왁스는 극성 컬럼이라 극성이 큰 메탄올이 늦게, 극성이 작은 아세톤이 먼저 검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메탄올, 아세톤, 에탄올 순서로 검출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조원들과 유추해보았습니다. RT 값은 극성의 크기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도 영향을 받는데요. 먼저 분자량의 차이입니다. 작은 분자량의 물질은 고정상을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휘발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기압의 차이입니다. 메탄올, 아세톤, 에탄올 순서로 증기압이 높아지는데요. 증기압이 높은 물질은 이동상이 증발을 촉진해 컬럼을 빠르게 통과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컬럼 온도입니다. 컬럼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면 증기압이 체류 시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GC 기기 내용을 마무리하며 문제 3개를 풀어보았습니다. 마지막 문제인 검정곡선법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RT 값이 4.50에서 4.53이므로 와인 내 메탄올은 3번 피크에 해당함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각 메탄올 농도의 값과 에리어 값을 이용하여 검량선을 그려보았습니다. X축은 농도, Y축은 에리어 값이므로 검량선을 통해 구한 식에 대입해 본다면 2377은 35.181, X-15.631 즉 X인 와인 내 메탄올의 농도는 68.01mg/L입니다. 마지막으로 HPLC입니다. 이것은 신속, 뛰어난 재현성과 정성정량 분석이 동시 가능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기기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젝터의 원리는 처음 샘플 주입구와 샘플 루프, 웨이스트와 연결되어 있어 샘플 루프에 정해진 양만 들어가고 과량 들어가면 웨이스트로 버려져 원하는 양의 시료만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컬럼은 분리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비극성 물질을 먼저 용출시키는 순상 크로마토그래피, 극성 물질이 먼저 용출된 역상 크로마토그래피가 있습니다. 검출기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동상의 선택 방법은 모든 용매의 HPLC 그레이드를 사용해야 하고 시료를 녹일 수 있어야 하며 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동상을 제조한 뒤에는 탈기를 거쳐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합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 이동상을 제조해 여과와 탈기 과정을 거치고 샘플 전처리로 표준 용액을 제조하고 희석 용액을 만들어 여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기기를 구동시켜 실험한 결과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표준 용액의 농도와 피크 면적으로 검량선을 그려서 희석 용액의 농도를 확인한 결과 10분의 1 희석 용액은 520, 100분의 1 용액은 42.32가 나왔습니다. 원 음료의 농도가 5000ppm이므로 10분의 1 용액은 500ppm, 100분의 1 용액은 50ppm 정도가 나와야 하며 두 용액 모두 근사한 값을 나타냈습니다. 저희 조는 실험에서 의문점이 생겨 토의를 하였는데요. 먼저 역상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동상을 물과 혼합해 제조하는데 물이 극성이라 극성 물질이 먼저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동상을 탈기하지 않으면 기포나 미생물 때문에 RT가 면적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HPLC의 결과가 예상과 다른 농도 값을 나타냈다면 희석 과정의 오차, 이전 샘플의 용액으로 인한 측정기기의 교차 오염이 있거나 또한 용액 내에 비타민C 이외의 다른 성분들이 농도값에 영향을 준다고 추론했습니다. 이상으로 2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